잘 살고 있으니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또 올게. 또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의 행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살 유족분들과 자살 시도자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 원주시 자살방센터 연미애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재단이랑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분이세요. 4년 전에 동생이 갑자기 스스로 삶을 이제 저버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한번 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사님께서 영상을 담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자살 유족분들과 시도자분들을 만나보지만 이렇게 온전히 그분의 일상을 만나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일상을 보내실까 되게 궁금합니다. 장주라님이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했었거든요. 네. 동생하고 좀 많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써보는 거죠. 저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착이 가는 그런 기억들을 글을 통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2018년 11월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 사진을 찍고 시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상으로 또 주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족 자조모임에서도 글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유족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유족분께서도 자녀분 잃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그때 그림을 그리시면서 또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주라님의 이 상황을 보면 동생분께서 35살 정도에 자살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종종 좀 자살 시도자분들을 좀 뵙게 되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지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취업난 때문에 어렵게 취업은 했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애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조금만 누군가 도움을 준다라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죠. 실제로 자살 사망자분들께서 절반이 제시도 이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자살 사망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너무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장준하님께서 오셨을 때랑 처음 만났던 정말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시라고 많은 해요. 차이가 있으시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네. 했었기 때문에 요새 표정도 밝아지셨고. 처음에 동생을 잃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계속 동생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자살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었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좀 방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제가 좋은 형이었고 동생을 정말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죠.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찾아오셨던 것 같고, 네. 애도의 과정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시면서, 네. 지금하고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네. 재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그 상담하는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남긴 유품이에요. 이 시계에 아직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동생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 동생은 이 세상에 없지만 동생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유족분들이 유품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는데 장준하님은 시계를 차고 다니시면서 동생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치유의 길로 가고 계신 것 같네요. (5월) 달에 동생이 자살한 거예요. 동생이 자살할지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동생의 시신이 보인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죠. 망연자실. 이 동생의 차디찬 시신을 만지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동생의 마음을 좀 더 알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생을 돌봤으면 동생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장준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사망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보통들은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은 안 하시잖아요. 네. 유족분들한테 어떤 경우는 너네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들으시게 되시면 고인이나 또 유족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좀 닫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시더라고요.
네, 장준하님도 실제로 그 동생분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말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는 생각들이 더욱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좀 즐겨 하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잃고 나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리고 다시 수영을 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런 치료들 그리고 자조 모임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한 것 같아요. 장준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유족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이 고통이 있으니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나서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장준하님이 참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용기가 들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 왜 사망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시고 심리부검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이제 동생분께서 사망하기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수년 동안 받았던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했다, 뭐 이런 또 죄책감도 불러일으켰죠.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좀 치료도 잘 받게 되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리부검에 의하면 자살 유족분들께서 죄책감이 굉장히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또 그 시간을 또 오랫동안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제 사례 중에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자살로 사망하신 유족분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심리적인 지원, 또 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이라든가 또 행정 서비스라든가 또 학자금이라든가 또 일시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족분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 지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들을 잃은 유족분이 좀 계셨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그전에는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그 사망하시고 나서부터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거부하시고 오히려 밭일에만 더 집중하셨다고 해요. 거의 손이 뭉개질 정도로 밭일에 집중하시다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례 관리도 알게 되시고 또 자조 모임에 참석하시게 되시면서 점점 또 회복하실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살 사망했다는 것을 좀 누군가에게 좀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팀에 좀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학 씨 가족분들이신가 봐요. 동생분 노회에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분들이 같이 모여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와해되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난 4년 동안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주셔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도 곁에서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족분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이다, 우리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장준환님 같이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분과 고인과의 추억은 남고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고인과의 추억도 다 묻어버리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좀 그 좋은 추억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 유서에 부모님 미안합니다, 형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또 올게, 또 올게. 저 세상에서도 즐거이 보내도록 바란다. 남은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아갈 길을 우리 다 같이 힘써 네, 살아가자. 네, 아버지. 잘 있어. 아버님의 잘 있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찡하게 좀 울림이 있네요. 먹먹해요. 준하 씨 가족들이 서로 좀 의지가 되고 또 서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조금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좀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하나 있는데요. 자살 시도자분들께서도 당사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맡았던 청년 사례 중에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교우 문제라든지 또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가정 불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사례 관리도 받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질병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자살 사고도 깨끗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도움 요청할 것을 알고 있고 또 시기적절하게 도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표현을 좀 쓰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마 누구나 자살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흔하게 범하는 실수들이 자살에 대해서 축소해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비난한다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요. 한 예로는 자살할 힘으로 일이나 해결을 해라.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다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로 상처를 입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또 도움되는 말보다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따라가면서 들어주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면서 또 너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좀 공감을 해준다면 분명하게 자살 생각하는 분들도 이 마음이 전달될 것이고 또 이 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0년 전에 참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게 되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동생이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자신의 일상을 잘 찾아 나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동생이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동생은 하나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의료 기록을 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기록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1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우울증과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런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죄책감이죠. 네.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괜찮은 게 정말 괜찮았을까? 동생을 좀 더 살뜰히 살피지 못했다는 거.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그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또 그 시간 동안 또 공감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아진 것 같아요. 저저 모임 처음 갔을 때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막 동생을 잃고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미 이제 사별을 겪고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내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들의 지난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시간 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죠. 네. 저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희 부모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그 유가족께서는 따님을 잃으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저저 모임 첫 모임 때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도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장준환 씨가 너무 잘 회복하고 계셔서, 또 가족분들끼리도 회복하고 계셔서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 큰 상실을 경험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왜 발생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주위의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주위가 보이고 가족을 돌보고 또 다른 유족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시긴 분명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사회기관들이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움 요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가족과 또 친구, 지인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고요. 야간과 공휴일에는 1393과 1577-0199와 같이 24시간 통화 가능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환님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지금 많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또 하나의 한 단계 뛰어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고 또 그 도움이 앞으로 회복하고 애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